넷플릭스를 극혐하던 할리우드 거장이 한국 애니메이션 앞에서 무릎 꿇은 이유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지금 미국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뒤집어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판 자체가 갈아엎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나라 작품이 당당하게 서 있다는 사실. 이거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여름에 공개됐던 케이팝 데몬터스, 다들 기억하시죠?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를 완전히 쓸어 담았던 그 작품 말이에요. 넷플릭스 차트 상위권을 몇 달째 독식하고 전 세계 모든 음악 차트를 장악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입에서 케이팝 데몬터스라는 이름이 떠나지 않았던 그때를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근 들어서 한국 언론에서는 케이팝 데몬터스 소식이 예전만큼 들려오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여름에 개봉한 작품이고 이미 충분히 인기를 누렸으니 이제 슬슬 열기가 식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만도 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단물 다 빠졌나 보다 하고 생각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죠. 완전히 착각이었던 겁니다. 아니, 착각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오판이었어요. 왜냐고요? 다음 주에 케이팝 데몬터스의 대표곡 골든이 빌보드 차트 1위를 다시 탈환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그것도 그냥 1위가 아니에요. 팝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테일러 스위프트를 꺾고 1위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팝스타 중 한 명인 그 테일러 스위프트 말이에요. 얘네가 콘서트 한 번 하면 그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앨범 하나 내면 차트가 완전히 재편되는 그 테일러 스위프트를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주제곡이 꺾는다고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 아직도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진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봐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오히려 더 강력하게 부활하고 있는 이 기현상, 사실 이건 예견된 일이었던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단물이 다 빠진 줄 알았지만 해외에서는 여전히 케이팝 데몬터스의 인기가 이가 썩을 만큼 달달하게, 아니 오히려 더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이게 진짜 무서운 부분인데 한국에서는 이슈가 잠잠해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더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콘텐츠 파워라고 할 수 있죠. 일회성 유행이 아니라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은 거거든요. 먼저 영화, 영상, 음악, 애니메이션 관련 시상식 시즌이 열리자마자 케이팝 데몬터스는 상을 말 그대로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애틀란타 비평가 협회상 애니메이션 부문 수상, 워싱턴 비평가 협회상 애니메이션 부문 수상, 시카고 영화 비평가 협회상 수상, 피닉스 비평가 협회상 수상, 샌프란시스코 비평가 협회상 애니메이션 부문 수상, 2025 히트메이커상 수상까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나요? 특히 이번 수상들이 중요한 이유는 상을 주는 주체들이 전부 비평가 협회라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팬들의 투표나 대중적인 인기로 받을 수 있는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작품성과 예술적 가치,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으로만 평가받는 자리거든요. 비평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시잖아요. 얘네는 진짜 작품을 해부하듯이 분석하고 조금이라도 허술한 부분이 있으면 가차없이 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협회에서 케이팝 데몬터스에게 상을 준다는 건 단순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수준이 아니라 진짜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이에요. 디즈니나 픽사 같은 거대 스튜디오들도 이 상들을 받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시나요? 근데 우리나라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 이 모든 상을 휩쓸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한국 애니메이션이 미국 비평가들한테 이런 인정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죠. 이건 단순히 케이팝 데몬터스 하나의 성공이 아니라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 전체의 위상이 올라갔다는 걸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케이팝 데몬터스 속에 등장하는 가상의 아이돌 그룹 헌트릭스가 현실에서도 진짜 초인기 가수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 이거 진짜 미친 상황 아닌가요? 지미 펠런 쇼에서 헌트릭스의 성우들이 처음으로 라이브 무대를 선보인 이후로 현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가수들만 설 수 있는 무대에 헌트릭스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거든요. 지미 펠런 쇼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토크쇼 중 하나이고 여기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톱스타라는 증명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 때 100년 전통의 메이시스 백화점 퍼레이드 무대에도 헌트릭스가 등장했습니다. 이 퍼레이드가 얼마나 큰 행사인지 아시나요? 매년 수백만 명이 현장에서 보고 전국에서 5천만 명 이상이 TV로 시청하는 미국의 국민 행사거든요. 여기에 초대받는다는 건 단순히 인기가 많다는 수준을 넘어서 미국 문화의 일부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진짜 압권은 NFL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까지 헌트릭스가 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슈퍼볼 하프타임 쇼가 뭔지 아시나요? 이건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영향력 있는 공연 무대 중 하나예요. 매년 1억 명 이상이 시청하는 이 무대에 서는 것 자체가 음악 커리어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과거에 이 무대에 섰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이클 잭슨, 비욘세, 프린스, 브루노 마스, 레이디 가가 이런 전설적인 아티스트들만 서왔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속 가상 아이돌 그룹이 서 있다고요. 이게 현실입니까? 더 놀라운 건 이 무대에 선다는 것은 단순히 음악적 인기와 인지도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브랜드 파워와 대중적 신뢰, 문화적 영향력까지 모든 것이 검증되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NFL 측에서 슈퍼볼 하프타임 아티스트를 선정할 때 얼마나 신중하게 고민하는지 아시나요? 자칫 잘못된 선택을 하면 100년 넘게 이어온 슈퍼볼의 명성에 타격이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헌트릭스를 선택했다는 건 K-팝 데몬터스가 단순한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인정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리고 이날 무대에서 헌트릭스는 대표곡 골든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노래를 선보였어요. 보통 이런 큰 무대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대표곡을 부르는 게 정석이잖아요. 그런데 헌트릭스는 크리스마스 노래를 불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폭발적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헌트릭스는 어떤 노래를 불러도 사람들이 열광한다는 거예요. 이미 탄탄한 팬층이 형성되어 있고 그들의 음악과 퍼포먼스 자체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슈퍼볼 무대의 반응으로 골든이라는 노래뿐만 아니라 헌트릭스의 성우들, 실제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의 인기도 노래만큼이나 견고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들은 이제 단순히 K-팝 데몬터스의 성우가 아니라 독립적인 아티스트로서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미국 음악 시장에서 말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우리나라 가수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이들은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목소리로 시작해서 이제는 실제 아티스트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리고 2025년 12월 31일 미국 타임스퀘어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미국 최대 새해 맞이 프로그램인 뉴이어스 로킹 이브에도 헌트릭스 멤버들이 공연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날 같이 무대에 오르는 아티스트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머라이어 캐리, 포스트 말론. 이 정도면 설명이 필요 없죠. 정말 아무나 오를 수 없는 무대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타임스퀘어 새해맞이 행사는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이 시청하는 글로벌 이벤트예요. 이 무대에 선다는 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새해 첫 순간을 함께할 만큼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았다는 의미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 활약만 봐도 K-팝 데몬터스의 단물이 여전히 달달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더 놀라운 소식이 또 있어요. 최근에 미국 대표 시사 주간지 타임지 표지를 K-팝 데몬터스 헌트릭스가 장식하게 되면서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타임지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잡지 중 하나인 그 타임지 말이에요. 이 잡지 표지에 실린다는 건 단순히 인기가 많다는 수준이 아니라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적 아이콘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예요. 타임은 K-팝 데몬터스를 올해의 브레이크스루, 즉 혁신적인 작품으로 선정했습니다. 12월 29일 자 표지의 주요 캐릭터인 루미, 미라, 조이를 전면 배치했는데요. 타임은 K-팝 데몬터스 싱얼롱 상영회가 연일 매진을 기록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노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모두 따라 부르게 만들 정도로 엄청난 화제성을 가졌다고 소개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2013년 최고 인기 애니메이션이었던 겨울왕국 이후 이처럼 일상에 깊숙이 스며든 애니메이션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겨울왕국이요? 전 세계적으로 12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리고 주제곡 레디 고가 전 세계를 강타했던 그 겨울왕국과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디즈니의 간판 작품이자 애니메이션 역사상 가장 성공한 작품 중 하나인 겨울왕국과 K-팝 데몬터스를 같은 선상에 놓고 평가하고 있다고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겨울왕국을 넘어섰다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타임은 K-팝 데몬터스가 K-컬처가 글로벌 콘텐츠의 주류로 이동하는 새로운 국면이라고 분석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지금까지 글로벌 콘텐츠 시장은 할리우드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디즈니, 픽사, 드림웍스 같은 미국 스튜디오들이 애니메이션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고, 다른 나라 작품들은 그저 틈새 시장을 노리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 K-팝 데몬터스는 그 주류 시장 한복판에 당당하게 진입했고, 타임지는 이것이 단순히 하나의 작품이 성공한 게 아니라 한국 문화 전체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번 타임지 헌트릭스 표지는 팬들 사이에서 갓 디자인이라고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표지가 새로 만든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K-팝 데몬터스 작품 속에 등장한 장면을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타임지 측에서 K-팝 데몬터스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보통 잡지 표지는 잡지사의 아이덴티티를 담아서 새롭게 촬영하거나 디자인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타임은 K-팝 데몬터스의 원작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했어요. 이건 작품 자체가 이미 완벽하고 굳이 손댈 필요가 없을 만큼 상징적이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덕분에 이번 타임지 자체가 K-팝 데몬터스 굿즈처럼 여겨지면서 헌트릭스 팬들의 구매가 폭발적으로 쇄도했다고 합니다. 타임지 측에서도 예상치 못한 판매량에 깜짝 놀랐다는 후문이 들려오고 있어요. 보통 타임지는 구독자들이 보는 잡지이지 일반 대중이 서점에서 사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전 세계 K-팝 데몬터스 팬들이 컬렉터 아이템처럼 구매하면서 판매량이 급증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K-팝 데몬터스의 파급력이에요. 정말 K-팝 데몬터스는 세대의 아이콘이라는 타이틀이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업적을 쌓아가고 있는데요. 숫자로 봐도 그 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미국 연간 기록 1위, 스포티파이 10억 스트림 돌파. K-팝 데몬터스의 골드는 미국 시장에서 말 그대로 역사를 새로 쓰고 있어요. 연간 기록 1위를 찍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나요? 한 시즌 반짝 유행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한두 달 인기 있다고 연간 1위가 되는 게 아니에요. 1월부터 12월까지 꾸준히, 끈질기게, 그리고 아주 넓게 사랑받아야만 가능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음악 시장에는 매일같이 새로운 곡들이 쏟아져 나와요. 전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신곡을 발표하고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으면서 차트 경쟁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1년 내내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결국 연간 1위까지 달성한다는 건 정말 경이로운 일이에요. 그것도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주제곡이요. 그리고 스트리밍 시대의 10억 스트림은 그 자체로 하나의 벽 같은 수치라고 합니다. 요즘 시대의 앨범 판매량은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다들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잖아요. 그래서 스트리밍 횟수가 곧 인기의 바로미터인데 10억 스트림을 달성한다는 건 정말 극소수의 메가히트 곡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K-팝 데몬터스는 그 벽을 가볍게 넘어섰어요. 가볍게요. 이게 진짜 무서운 부분이에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단물이 다 빠졌다는 말이 나오는 와중에도 실제 플랫폼 안에서는 K-팝 데몬터스를 향한 클릭과 재생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콘텐츠의 힘이에요. 마케팅이 끝나도, 홍보가 끝나도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서 듣는 거. 이게 바로 명곡의 조건이거든요. 유행곡은 한철 가지만 명곡은 영원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K-팝 데몬터스는 이미 유행을 넘어서 클래식의 반열에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고도 놀라운 장면이 포착되었는데요. 평소 넷플릭스를 극혐하는 것으로 유명한 아바타의 감독 제임스 카메론이 K-팝 데몬터스를 극찬하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제임스 카메론이 누군지 아시죠? 타이타닉, 아바타를 만든 할리우드 최고의 거장 감독이에요. 영화 역사상 최고 흥행 기록을 자기가 만든 영화로 2번이나 갈아치운 그 전설적인 감독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넷플릭스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세요? 과거에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그건 재앙이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넷플릭스 영화들은 아카데미 시상식에 출품될 자격조차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거든요.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하는 거고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 영화는 진짜 영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로 넷플릭스를 싫어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임스 카메론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영화인 케이팝 데몬터스를 칭찬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최근 아바타 세 번째 시리즈 파이어 앤 애쉬가 개봉하면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 기자가 최근 어떤 작품을 덕질하고 있냐고 물었는데 카메론 감독이 주저없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고 답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솔직히 아무 기대 안 하고 봤는데 정말 놀라웠다고요. 제임스 카메론이 아무 기대 안 하고 봤다는 말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 평생 만들어온 영화들 생각해보세요. 컴퓨터 그래픽 기술의 혁명을 일으킨 터미네이터, 이 전 세계를 울린 타이타닉, 3D. 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연 아바타. 이런 작품들을 만든 사람이 애니메이션 하나를 그냥 심심풀이로 봤는데 놀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찬사인지 아시겠죠? 더 놀라운 건 카메론 감독이 아바타 관련 인터뷰에서 케이팝 데몬터스를 언급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영화 홍보하러 나온 자리에서 다른 작품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진짜 진심으로 감동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냥 립서비스로 한번 언급하고 마는 게 아니라 여러 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한다는 건 그만큼 케이팝 데몬터스가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뜻이거든요. 넷플릭스를 그렇게 극혐하던 사람마저 넷플릭스 작품을 찬양하게 만들다니 케이팝 데몬터스의 매력은 정말 어디까지인 걸까요? 할리우드 최고의 거장을 무릎 꿇게 만든 이 작품의 힘이 대체 뭘까요? 아마도 그건 케이팝 데몬터스가 단순히 잘 만든 애니메이션을 넘어서 진정한 예술 작품이기 때문일 겁니다. 스토리텔링, 캐릭터, 음악, 비주얼 모든 면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고 거기에 한국 특유의 감성과 창의성이 더해져서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 거죠. 이제는 언론에서 굳이 떠들지 않아도 팬들이 굳이 메인 트렌드를 만들지 않아도 될 만큼 케이팝 데몬터스의 인기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초반에는 다들 신기해하고 난리를 쳤지만 이제는 그냥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린 거. 마치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떠 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음악 차트에 케이팝 데몬터스가 있는 게 당연해진 거죠. 이게 바로 진짜 힘이에요. 프로모션이 끝나도 줄어들지 않는 재생수, 시즌 이슈가 사라져도 꾸준한 차트 잔류. 이건 유행곡이 아니라 표준곡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신호거든요. 유행곡과 표준곡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유행곡은 한두 달 엄청 뜨다가 사라지는 노래예요. 근데 표준곡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사랑받는 노래죠. 예를 들어서 비틀즈의 Let It Be 같은 노래요. 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듣고 부르잖아요. 케이팝 데몬터스의 골든이 그런 반열에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10년, 20년 후에도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 2024년, 2025년을 떠올리게 될 거예요. 그 시대를 대표하는 노래로 역사에 남는 거죠. 이쯤 되면 단물이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이게 맞는 말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그냥 워밍업이었던 겁니다. 본격적인 전성기는 이제부터라고요. 그리고 케이팝 데몬터스의 인기가 지속될수록 우리 한국에도 좋은 일만 일어나고 있어요. 올해 한국은 역대 최대의 외래 관광객을 유치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나요? 이를 기념해서 인천국제공항 J터미널에서 1850만 번째로 입국하는 관광객을 환영하는 특별 행사를 열었는데요. 한국을 방문한 1850만 번째 손님은 싱가포르에서 온 사메르 리시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분에게 왜 한국을 방문했냐고 물었더니 케이팝 데몬터스에 나온 장소들을 직접 가보고 싶어서라고 답한 거예요. 이 한마디로 케이팝 데몬터스가 한국 관광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예요.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보다 높은 선진국이고 여행을 가려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케이팝 데몬터스를 보고 한국에 오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문화 콘텐츠의 힘입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관광 마케팅을 해도 이런 효과를 내기 어려운데 케이팝 데몬터스 하나가 그 모든 걸 해낸 거죠. 올해 한국을 방문한 1870만 명이라는 수치는 코로나 이전 최고 수치였던 1750만 명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고 기록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 관광 산업이 완전히 무너졌었잖아요. 호텔은 텅텅 비고 면세점은 팔이 날리고 관광업계 종사자들은 다들 생계가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완전히 회복한 것은 물론이고 역대 최고 수치까지 달성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올해가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말이죠.
실제로 12월 말까지 집계하면 2천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아시나요? 한국 인구가 약 5천만 명인데 그중 4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외국에서 한국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쓰는 돈을 생각해 보세요. 숙박비, 식비, 쇼핑, 교통비 등등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100만 원 이상을 쓴다고 해요. 2천만 명이면 20조 원이 넘는 돈이 한국 경제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경제 효과인지 감이 오시나요?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으로 몇 조 원씩 쏟아붓는데 K-팝 데몬터스 하나가 그 이상의 효과를 만들어낸 거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